당신이 매일 먹는 그 영양제 사실은 몸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한 알이 간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막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영양제는 잘못 복용하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그 영양제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비타민, 오메가3, 항산화제. 누구나 한두 개쯤은 매일 먹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 일부 영양제는 오히려 몸에 해를 주고 심하면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 먹는다고 믿는 그 알약이 때로는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은 몸에 좋잖아요. 나쁠 게 뭐 있어요? 하지만 영양제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에 필요한 양은 정해져 있고 그 한계를 넘으면 독이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자료에서도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영양제는 필요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먹는 그 영양제들 중 의사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경고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잘못 복용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내 몸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그 5가지 영양제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은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쌓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매일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간이 피로해지고 몸속에 독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비타민 A 권장 섭취량은 하루 약 900 마이크로그램, 즉 10,000 IU 이하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비타민 제품은 한 알에 이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멀티비타민, 눈 건강용 영양제, 오메가3처럼 다른 제품에도 비타민 A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하루 섭취량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비타민 A를 과하게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두통이나 피로감, 입맛 저하처럼 단순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복용이 길어지면 간이 붓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심하면 눈이 노래지거나 구토가 생기기도 합니다. 2005년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한 사례에서는 하루 20,000 IU 이상의 비타민 A를 장기간 복용한 여성이 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비타민 A를 과량으로 섭취하면 태아에게 기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식품의 약국에서는 임산부가 고용량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몸에 꼭 필요하지만 많이 먹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비타민 A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근, 단호박, 시금치, 달걀 노른자, 그리고 간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자연식에서 얻는 비타민 A는 몸이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과잉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보충제는 조절이 되지 않아 쌓이기만 합니다. 의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은 약이 아닙니다. 부족할 때 잠깐 보충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매일 습관처럼 먹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제품의 라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000 IU를 넘는다면 그건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아니라 간을 피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 A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긴 한 알이 내 몸속에서 독이 되지 않도록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알아볼 영양제는 항산화제입니다. 요즘 TV나 광고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활성산소를 없애야 젊어진다. 항산화가 노화를 막는다.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항산화제는 생각보다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만큼은 도움이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노폐물을 정리하고 세포를 복구하는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산화제를 과하게 복용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 깨끗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겁니다. 1994년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흡연 남성 2만 9천 명에게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를 장기간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약 18%, 전체 사망률이 8% 증가했습니다. 항산화제가 몸을 지켜주기는커녕 해를 끼친 것입니다. 이후 2007년 미국 의학저널 자마에 실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47개의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고용량 항산화제를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발표한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화와 항산화는 서로 균형을 맞추며 돌아가는 과정인데 그 균형을 억지로 끊어버리면 세포의 신호체계가 망가집니다.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산화 반응을 통해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을 유지합니다. 그걸 완전히 막아버리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과 세계보건기구는 공통으로 권장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보충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섭취하라고요. 과일, 채소, 견과류, 녹차에는 다양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합니다. 하지만 알약 형태의 항산화제는 그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결국 몸에 불필요한 양이 쌓이게 됩니다. 비타민C나 E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면역에 도움을 주지만 장기간 고용량으로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1000mg 이상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 중 일부에게는 신장결석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항산화제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연식에서 얻는 항산화제는 약이 되지만 알약으로 매일 고용량을 먹으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항산화제를 꾸준히 먹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지나치게 도와주려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 그게 진짜 항산화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영양제는 오메가3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오메가3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오메가3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생선의 기름에서 추출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름이 공기와 닿으면 쉽게 산패됩니다. 즉, 산화돼서 상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산화된 오메가3는 몸속 염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식품의 약국은 산화된 오메가3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르웨이 식약청이 시중 제품을 조사했을 때도 판매 중인 오메가3 제품의 90% 이상에서 이미 산패가 진행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생선에서 그대로 얻은 자연형과 가공 과정에서 화학 용매로 추출한 에틸에스터형입니다. 이중값이 싼 에틸에스터형은 흡수율이 낮고 열이나 산소에 훨씬 더 약합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캡슐이지만 몸에 들어가면 효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용량입니다. 오메가3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하루 섭취량이 5g을 넘으면 출혈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함께 복용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가 잘 멎지 않아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메가3 특유의 비린내가 강하게 난다면 이미 산화가 진행된 겁니다. 아무리 고급 제품이라 해도 산패가 되면 혈관을 맑게 하는 대신
오히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메가3를 제대로 섭취하려면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천연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루 두세 번 정도 이런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오메가3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나쁜 제품이나 이미 산패된 제품을 고용량으로 복용한다면 그건 혈관을 맑게 하는 약이 아니라 혈관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오늘 드시는 오메가3 캡슐이 정말 좋은 기름인지 아니면 상한 기름인지 한번 냄새로 확인해 보세요. 몸속 혈관은 깨끗한 기름만 기억합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영양제는 멜라토닌입니다. 요즘 불면증 때문에 멜라토닌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한 알 먹고 자는 게 습관처럼 된 분들도 많죠. 그런데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호르몬입니다. 낮과 밤의 리듬, 즉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계속 넣으면 몸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약 없이 잠들기 어려운 체질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장기간 복용자 중 일부는 약을 끊은 뒤 오히려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반동 효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중의 멜라토닌 제품은 함량이 제각각입니다. 2017년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이 여러 제품을 조사했을 때 표기된 용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5배까지 났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세로토닌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로토닌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물질이지만 과량일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멜라토닌이 식품보조제라는 점입니다. 약처럼 엄격한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함량이 들쭉날쭉하고 품질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날은 잘 듣고 어느 날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은 멜라토닌 대사 속도가 느려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 알만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혈중 농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럽고 낮에 졸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우울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이런 증상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혈액 응고를 막는 약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바뀌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이나 다른 수면제와 같이 먹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중추신경이 동시에 억제되면서 호흡이 느려지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필요할 때 단기간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건 몸의 시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잠은 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리듬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밤에는 밝은 조명을 줄이고 자기 전엔 휴대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은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의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은 약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잘 자는 몸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치료입니다. 오늘 밤 약 대신 불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회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경고할 영양제는 허브 추출 건강보조제입니다. 자연에서 온 성분이라 괜찮겠지 하고 믿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천연이라는 말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물도 약처럼 강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허브 보조제 중 하나는 밀크시슬입니다. 간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TV 광고에서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고용량으로 오래 먹으면 폭통이나 설사, 속 불편함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 대사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서에서도 이런 상호작용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홍삼 역시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혈압이 높은 분, 심장이 약한 분,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홍삼에는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성분이 있고
피가 굳는 것을 늦추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더 오르거나 멍이 잘 들 수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인기가 높지만 은행잎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응고제, 혈압약, 아스피린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코피, 멍, 잇몸 출혈 같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하나 많이 쓰이는 성분이 감초입니다. 감초는 한약이나 건강음료, 다이어트 제품에 자주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초를 오래 먹으면 몸속 칼륨이 줄어들어 다리에 쥐가 나거나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부종이 생기고 얼굴이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감초 과다 섭취로 인한 저칼륨혈증 사례를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브 보조제는 약처럼 강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수면제, 항우울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효가 바뀌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왔다는 말은 안심을 주지만 자연은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차이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믿고 매일 먹는 제품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의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많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허브 보조제는 필요할 때만 단기간만 정확한 양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라벨에 적힌 성분이 어떤 건지 지금 먹고 있는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동시에 정직합니다. 잘못된 습관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영양제, 비타민 A, 항산화제, 오메가3, 멜라토닌, 그리고 허브 보조제. 모두 건강을 위해 만든 제품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병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배웠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동시에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두통, 부종, 불면, 이 모든 게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건강은 많이 먹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걸 다 챙겨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진 사람들 대부분이 좋은 줄만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몸을 망가뜨린 겁니다. 지금 당신의 약장 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타민, 오메가3, 홍삼, 밀크시슬, 멜라토닌. 과연 그 모든 게 다 필요한 걸까요? 혹시 습관처럼 그냥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건강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무심코 시작한 작은 습관이 1년 뒤에 몸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약장 속 영양제를 하나씩 꺼내서 라벨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성분이 겹치진 않는지, 복용 중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이미 충분히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점검이 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몸에 진짜 필요한가? 이 한 알이 내 몸을 편하게 할까? 아니면 피곤하게 할까? 그 질문 하나가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병이 생긴 뒤에 찾는 게 아니라 지금의 습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 몸에 필요 없으면 그건 독이 됩니다. 아무리 비싼 보조제라도 몸이 원하지 않으면 부담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양제를 덜어내는 용기를 내보세요. 건강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필요 없는 건 멈추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게 의사가 전하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